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외국에 가면은 동상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동상이 많습니다. 근데 그 동상의 인물이 군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군인들이 동상의 이렇게 대상 인물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군인들은 명예와 사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국가가 필요할 때 전장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죽으러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평소에 국가가 잘 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필요할 때 명령을 받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므로 평소에 잘해줘야 합니다. 군인들한테 가장 잘해주는 방법은 명예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기입니다. 사기. 병사들은 사기고 장교들은 명예입니다. 군인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뭐 근사한 유니폼도 있고 또 군인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도 하고, 그리고 국립현충원이라는 시설도 있고 더구나 훈장이 있습니다. 계급장, 훈장. 최근 현역 대장 한 분이 구속됐습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그 대장의 부인이 공관병에 대해서 좀 비인간적인 대우를 했다 하는 것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공관병이라고 그러죠. 공관병. 공관에서 일하는 병사입니다. 군대 경험자는 잘 아시겠지만 공관병으로 채용이 되면 부러워합니다. 군대 생활 편하게 한다고. 그 공관병이 하는 일이 그 공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가사를 도운다든지 모시는 상관의 심부름하는 것인데, 그 중에 몇 개를 딱 골라가지고 이게 아주 비인간적인 취급이다 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고 또 언론이 적극적으로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그 부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부인은 민간인입니다. 또 이게 과연 형사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논란이 있더니 어느덧 그 남편 되는 대장 쪽으로 수사의 초점이 옮겨가더니 공관병 무슨 처우를 잘 못했다든지 해가지고 구속된 게 아니라 뇌물 받은 혐의, 무슨 업자와 뭐 거래를 해가지고 뇌물 받은 혐의, 뇌물 액수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답니다. 뇌물, 이물. 그런데도 놀랍게도 구속이 되었습니다. 대장입니다. 보통 사람은 대장. 대장 되려면 한 30년 군대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군대 생활에서는 쭉 장교가 대장까지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심사를 받습니다. 그 군대의 인사 승진 제도는 아마 우리나라 어떤 기업체나 공무원 조직보다도 엄격하고 객관적일 겁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대장까지 올라갔다면 그분의 흠결은 없고 모범적인 사람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부인의 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썽이 됐는데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 부인의 잘못을 남편한테 씌우는 것은 이거 형법상의 당사자 책임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연좌죄입니다. 연좌죄입니다. 연좌. 남이 한 잘못을 어떤 인연을 걸어가지고 처벌하는 것을 연좌죄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연좌죄는 헌법에 반합니다. 한때 국가안보상
연좌제를 적용한 게 있었는데 80년대 들어서 와서 없어졌습니다. 또 이것은 일종의 별건 수사입니다. 왜냐하면 공관병을 뭐 학대하든지 하는 걸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그 혐의가 없으면은 그걸 끝내야 되는데, 뇌물 관련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을 시켰으니까 이건 별건 수사라고 합니다. 별건 수사도 수사의 원칙에 반합니다. 최초에 제기된 혐의점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결판을 내야 됩니다. 거기서 혐의점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른 약점을 잡는 것을 별건 수사라고 그래요. 이거 아주 비열한 수사 관행입니다. 이건 전근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별건 수사는 사실은 금지시켜야 됩니다. 근데 별건 수사,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현역대장입니다. 현역대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자, 군인을, 장교를, 대장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게 이게 국가의 격에 맞느냐? 이것이 국군의 사기에 도움이 되느냐? 더구나 핵무장한 북한과 맞서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어야 할 국군인데, 국군의 최고위층에 해당하는 대장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게 이게 옳은 일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참 불행한 일인데 군인을 업신여기는 풍조가 있습니다. 군인을 업신여깁니다. 왜냐? 과거 시험 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으므로 군인을 업신여깁니다. 문민우위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을 업신여기니까 자연히 강한 군대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치욕적인 식민지화였습니다. 군인을 얼마나 업신여겼냐? 이순신이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이순신이 선조의 작전 방침에 반발한다고 해가지고 잘 싸우는 삼군 수군 통제사, 요새 해군 참모총장이죠. 불러가지고 고문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말리지 않았으면 아마 사형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마지막 노량 싸움에서 내가 살아봤자 역모에 걸리든지 해가지고 저 민간인들의 모함에 걸려가, 민간 양반들의 모함에 걸려가 죽겠구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허무적인 생각으로 해서 스스로 총알바지가 되어서 말하자면은 일종의 자살을 했다는 그런 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무신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170년이죠. 1170년 고려 의종 때. 이 무신난이 왜 일어났느냐? 문신들이 무신을 인간적으로 모독한 데 대한 반발이 도화선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처음 받아들인 게 고려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느덧 무신이 문신으로부터 계속 모욕을 당하는 꼴이 됐습니다. 그 결정판이 정중부에 대한 문신의 모독이었는데, 그날 그 쿠데타가 일어난 날은 왕을 모시고 가가지고 문신들이 그 나이 많은 장군과 젊은 군졸, 쫄병이죠. 쫄병을 실험을 시켰어요. 나이 많은 장군입니다. 노인 장군이. 그래, 노인 장군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지니까 뺨을 때리면서 장군 되어가지고 어떻게 쫄병한테 이렇게 지느냐고 하니까 거기서 폭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문신들을 다 잡아 죽이고 집권해서 정중부인난이라고 그러죠. 그 뒤에 또 군인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최충헌 가문이 한 6, 70년 동안 독재를 하는 약 90년의 무신 정권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도화선이 군인들을 멸시한 데서 일어났습니다. 5.16은 1961년에 일어났으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군인이 집권한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두 번째 사례인데 791년 만입니다. 이 790년 동안 군인들이 글 좀 안다는 민간인들로부터 수모를 그렇게 당했습니다. 5.16의 한 동기도 말이죠. 5.16의 한 동기도 이 민간 정치인, 그때는 구정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승만 때는 자유당, 그리고 장면 정부 때는 민주당인데 이 구정치인에 대한 군인들의, 장교들의 반감이 한 이유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장면 정부 때 공산주의 좌익 세력들이 들고 일어난다 이렇게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안보 불안감, 이 두 개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뭐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군인들에 대한, 특히 장교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장교들은 월급 가지고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5.16 주체 세력의 한 분이 이석재 씨입니다. 이석재. 이분이 나중에 법사위원장이 된 분인데, 이분이 또 한국의 공무원 개혁, 직업 관료 제도를 정착시킨 총무처 장관으로서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5.16에 가담하게 되었느냐. 그때 자기도 중정 계급장 따르는데 퇴근할 때마다 신문지로 이렇게 봉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쌀을 넣어서 집으로 가져가야 살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참 비참했다. 아니, 장교가 사병들이 먹어야 할 군량미를 몰래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 얼마나 창피했느냐. 또 있습니다. 그때 5.16 때 648기생들이 많이 간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일선 중대장, 대대장 할 때 뭘 했느냐. 숯을 구워서 팔았습니다. 나무를 막 베고 그것을 숯으로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생긴 돈을 가지고 부대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또 뭐 자기 생계도 유지하고 했었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장교가 숯을 굽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군인들에 대한, 장교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건 이승만 개인의 뭐 잘못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이 있죠. 그리고 정치인들이 군 부대에 와가지고 아주 건방지게 굴고 청탁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노가 축적돼 있었던 것이죠. 또 이 정치인들의 자제들이 군대를 기피하고 하는 것,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 대한 증오심, 이게 쌓여서 5.16으로 가는 하나의 도화선이 되는 것입니다. 정중부에 난 5.16 그리고 요새 일어나는 이 사태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과거는 과거 시험이고 요새는 뭐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등 이런 시험 쳐가지고, 또는 언론고시,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군인을 아주 멸시하는 아주 오래된 전통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산업공상이라고 하면 사자에 해당되죠. 과거에 그 사자 계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군사 문화를 악으로 모읍니다. 세계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치고 군사 문화의 전통이 길지 않았던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군사 문화가 있어야 거기서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 높이 올라갈수록 의무감을 가지고 국가에 봉직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이 생기고 국가 엘리트가 생기고 귀족이라든지 무사라든지, 그리고 산업혁명이 생기고, 왜냐하면 군대를 유지하려면 과학기술이 있어야 되니까요. 산업혁명이 생겨야 돈이 생기니까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군사문화가 오래된 나라만이 산업혁명과 민주주의를 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사문화의 바탕이 없으니까 식민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나 1948년 건국한 이후에 전쟁을 거치면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이 군대가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유통일을 할 때 무력의 뒷받침을 해야 될 존재죠.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래도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는 조직이 군대 아닙니까? 또 우리 군대는 헌법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조에 의하면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국토방위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 내외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신성한 의무를 우리가 국군에 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국군 지도부, 장교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그분들의 명예를 해치는 행동은 조심해야죠. 삼가해야죠. 장교들은 다 무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과 장군을 화나게 하면 안 된다. 왕은 권력을 가졌죠. 장군은 무기를 가졌습니다. 장군을 화나게 하면은 그 손해는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봅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자금 한국에서 특히 좌파 운동권은 국군을 완전히 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지배계급의 통치 수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 국자 붙은 거는 다 싫어하는 게 좌파 운동권입니다. 국법, 국정원, 그 중에 하나가 국군 아니겠어요? 국군, 국가. 그 좌파 운동권이 한국 사회에서 권력도 잡고 주도권을 잡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장 한 사람을 지금 저렇게 아주 가볍게 연좌제, 부인이 잘못한 걸 남편한테 씌우고, 이걸 또 형사사건으로 다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처리했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굳이 잡아 넣기 위해서 뒤를 뒤져가지고 별건 수사를 통해서 뇌물 혐의를 걸고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답니다. 그럼 왜 굳이 또 구속까지 합니까? 아니, 구속에 재미 붙였습니까? 현역 대장을 별건 수수로 구속하는 나라가 과연 핵무장한 저 깡패 집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있느냐?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군인을 구속하는 것을, 대장을 구속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 없이 한다? 이러면 우리는 강한 군대를 가질 자격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세계 10대 강군입니다. 한국의 이 막강한 군사력은. 그러나 장교가 진정한 명예심을 갖지 못하고 사병들이 사기가 떨어지면은 이 무기는 고철이 됩니다. 고철이. 국군은 국가의 초석이고 간성이고 울타리입니다. 국군 장교단. 우리 장교단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민주투사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장교단이 흘린 피로서 가능했습니다. 공산주의와 싸워가지고 피를 흘린 국군 장교단이 진정한 민주투사인 것입니다. 육군대장을 별건 수사로 구속하는 나라. 이건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